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한 주 평소보다 한랭 질환자가 3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씨엔 동상이나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빙판길의 낙상 사고도 주의해야 하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엔 각종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도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쉽게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사소한 상황에서 척추 질환이 재발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척추 건강 관리에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겨울철 척추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척추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한 상담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요. 특히 또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은 따뜻한 날씨보다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운 밖에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많게 되고요. 네. 또 실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요. 운동 부족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웅크리게 되고 혈류순환이 떨어져서 근육이나 이런 게 긴장되는 게 많고요. 네. 또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가운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피부나 아니면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고 수축되면서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척추나 관절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네. 이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 부족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조금씩 일상생활하면서 허리 통증이 있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휴식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 허리 통증이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좋은 방법은 보통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쭉 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네. 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따뜻한 핫팩이나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허리를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방법도 좋고요. 또 뭐 우리 허리 디스크나 이렇게 협착증이 있는 분들 잘 아시는데요. 주무실 때 다리 밑에 베개를 이렇게 둬서 다리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 정상적인 S자형의 이제 허리 곡선이 되니까 허리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이렇게 일어나서 갑자기 밤새 근육이 경직돼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렇게 허리 담이 걸리시는 분들도 가령 있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꼭 누우신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허리를 살살살 풀어주다가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손으로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생활의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척추 질환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은 증상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허리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 다리가 아프면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허리 아픈 이런 요통의 많은 원인들은 단순한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며칠 쉬어준다든지 또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서하고 다르게 이렇게 쉬었는데도 계속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또는 이전에 비해서 없던 다리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우리 척추 질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네. 둘 다 허리 통증도 있고 또 다리 통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틀린데요. 두 개를 감별하는 방법은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굽히면 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뒤쪽에 신경을 누르니까 더 아파요. 네. 근데 반면에 협착증은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가 굳은 살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 이 누르고 있는 인대하고 신경하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적게 닿게 되니까 통증이 좀 없어지는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허리 통증이 있고 또는 다리 통증이 동반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디스크고 협착증이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서는 이 디스크나 또 협착증이 같이 두 가지 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증상만 가지고 아 이건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알기는 어려운데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우리 많이들 일반인들도 잘 아시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있는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이런 디스크 핵이 있고요. 네. 나무의 나이테처럼 얇은 막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섬유테라는 단단한 막에 의해서 이 수액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뒤쪽에는 척추신경 다발이 있고요. 그 다발에서 한 가닥 한 가닥 옆쪽으로 나가는 가지신경인 척추신경이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크가 퇴행된 모습인데요. 네. 위쪽에서는 이렇게 수분을 가지고 있고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게 디스크 자체가 버석버석해지고 잘 떨어져 나와요. 네. 그리고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테라는 막 자체도 이렇게 여름날에 마른 논이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 것처럼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테도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져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 갈라진 섬유테 중에 일부가 많이 약해진 부분은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뚫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척추신경을 눌렀을 때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되는 디스크 탈출증이 됩니다. 네,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손상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반면에 40, 50대가 돼서 잘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척추관이 막혀서 또 문제가 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디스크하고 다르게 이렇게 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척추를 싸고 있는 뒤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관절이 비후가 돼서 나타나는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보는 그림은 우리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단면적으로 잘라서 봅니다. 네. 중간에 보면 빨간 원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척추관을 통해서 우리 척추신경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척추신경 뒤쪽이나 앞쪽에 보면 황색 인대니 극간인대니 극상인대니 이런 여러 인대에 의해서 척추가 지지가 되고 또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요.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런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앞쪽에 신경을 눌러서 허리 증상뿐만 아니라 다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뒤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가지신경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신경 자체가 눌려져서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무릎에도 무릎 관절이 있는 것처럼 척추도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후관절이라는 이런 관절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쪽도 뼈가 이렇게 자라나서 네. 앞쪽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몇 발짝 걸었는데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조금씩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더라도 이게 생활하는 데는 조금 불편감이 있지만 큰 무리는 없지만은 이렇게 밤에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많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또 몇 걸음 안 걸었는데 종아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허리 통증이 없다가 또 좀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로 판정을 받고 또 수술까지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초기에는 증상을 알기가 조금 힘듭니까? 네, 허리 디스크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협착증도 그렇지만 디스크도 이렇게 초기에는 조금 누르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누르는 게 아닌 이상 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튀어나와서 누르면 우리 신경도 서서히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아프다 괜찮다 해서 단순 근육통이니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게 시간을 끌고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안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크의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정상 디스크는 색깔도 하얗고 높이도 잘 유지되어 있고 모양도 이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검은 머리가 다 흰머리로 바뀌는 것처럼 디스크도 자꾸 충격을 받고 하니까 퇴행성 변화가 와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퇴행성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네.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태란 막이 찢어지면서 조금 너덜너덜해져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외부에 충격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무리가 가면은 백륜증이라 그래서 디스크가 넓게 이렇게 나와서 신경을 눌러요. 이 단계까지는 한 번씩 허리가 아프고 또 좀 쉬면 괜찮고 이런 단계인데 네. 그 단계에서 이제 큰 충격이 오면은 이제 디스크가 10명 중에 한 명꼴로는 디스크가 탈출하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돼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60이 되고 70대가 되고 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이제 거의 다 마모돼서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변성증이 오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변성증으로 있는 분도 있고 늘 허리는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은 막 그래도 그렇게 견디시면 됩니다. 약 드세요, 뭐 물리치료하세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져서 관절까지도 망가져서 척추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이런 병이 돼서 수술적 치료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척추 질환의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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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잘 때 많이 아픕니다. 네. 한 5시간 정도 이상을 가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요. 네. 그 뭐 일어나 버리면은 또 괜찮은데 안 아픈데 5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다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예, 다리 통증 그런 건 없는데 얼마 동안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한 5년 5년 정도 된 것 됐고 같습니다. 혹시 병원을 가셔서 검사해 보거나 진찰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히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그만, 않으시고요. 네, 일어나서 움직이면 괜찮으니까. 괜찮으시니까 네. 혹시 뭐 하시는 일이 좀 육체적으로 좀 무리가 가는 노동이나 또는 뭐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 직업이세요?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사무직으로 있다가 계시고 예. 네. 그 본인이 뭐 목소리만 들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중장년 나이세요? 아니면은 젊은 분이세요? 60대 초반입니다. 예. 그 뭐 뭐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실제로 국민들 중에 뭐 95% 이상은 누구나 다 그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척추 통증을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허리 통증은 한 90%에서 95% 정도는 단순 요통입니다. 즉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는 자세라든지 또는 낮에 하는 자세나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젊은 분일 때는 그런 단순 요통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인대뿐만 아니고 허리의 디스크나 척추 관절이 점점 퇴행성 변화를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스크나 어느 정도의 협착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주무시거나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있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진행돼서 낮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자세들 아침에 일어나는 자세라든지 또는 일어나고 나서 허리 스트레칭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갖다가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운동을 한 달 정도 꾸준히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규칙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부터 해서 내가 허리 디스크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지 또는 협착증이 있는지 허리가 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네. 네.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면 어느 과에 가서
예, 진료 검사를 해야 척추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또는 신경외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거든요. 또 재활의학과에서는 물리치료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과들에서 진료를 보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 상태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아질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우리 애들이 허리가 네. 11월 18일 날 MRI를 찍었거든요. 네. 예, 디스크라고 나왔어요. 그 혹시 자제분이 뭐 애들이라니까 이게 초등학생인지 아니면 대학생인지 나이가 맞습니다. 예? 30예. 서른요. 예, 성인이신데 예. 그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예. 환자분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은 다리까지도 뭐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 작년에 그 허리 목 쪽으로 그리 막 아프다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게 저작년이죠. 예, 저작년에 허리가 아프고, 목인데 아프고 그래갖고 뭉글 들어서 그렇다 그리 하고 이제 여사가 생각하고 제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 저도 이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해갖고 그러는 거구만. 지금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데 자제분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 그래 8월 달부터 다리가 아프더래. 예. 아프더만 아프고 저리고 병원에서 선생님께서는 MRI를 찍어보고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하는데 상태가 이게 뭐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말기 단계인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어머님이나 자제분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던가요? 아, 저는 아직 병원 안 가봤는데 혼자서 그리 댕기고 이게 지금 신경 주사를 맞고 있어요. 예. 예, 어제 또 오전에 맞았다 하거든요. 예. 월요일날도 저번 주 월요일날도 오전에 맞았는데 어저께 목요일 아닙니까? 예. 목요일날도 오전에 그런 게 일주일에 2번 정도 맞은 게죠. 좀 맞고는 환자분이 좀 증상이 좀 호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번에 그때 또 토요일 날 맞았거든요. 저번 토요일 날 맞고 일요일 날 신기는 좀 낫다 좀 하더니 낫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런 뭐든지 그렇지만 병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병을 이야기하면은 증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하지만은 정확한 진단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보통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는데 신경치료를 하실 정도 같으면 병이 그냥 단순하게 초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리까지 이렇게 저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진행된 디스크인데 대부분 80~90% 이상 디스크는 지금 받으시는 것처럼 신경차단술이라 그래서 척추신경주에 특수 약물을 넣어서 신경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낫는 게 아니고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 약도 한 달 정도 드시고 하면은 대부분에서는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하면서 또 걷기 운동이라든지 또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렇게 도수치료나 이런 걸 하면은 더 좋겠는데요. 일단 그런 치료를 젊은 분이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아지니까 하시고요. 그런 걸 하면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나빠진 이유가 아까 뭐 물건 들다가 안 좋으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여쭤보면 갑자기 언제부터 허리 아팠습니까? 이러면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면은 물건 들 때 뜨끔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외부 충격이 간 거고요. 그 이전부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너무 허리를 굽혀서 일한다 그런 나쁜 자세들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허리 상태가 조금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나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 교정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치료를 하신다면은 완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 기다 그자 네네. 어머니께서 선생님 자꾸 맞아도 괜찮은 기니까. 네, 어머니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게 이제 뭐든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 번 맞고 최소한 한 3~4일 이상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맞으시는 거는 이렇게 몸에 괜찮은데요. 맞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맞고 이런 것들은 약 자체의 농도라든지 또는 우리 몸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정도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맞으신다면은 그거는 괜찮고요. 어머니께서 자제분한테 오늘 상담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하고 좀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하면 안 되죠. 만나겠어. 예, 옛날에는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수술을 받든지 네. 아니면 너무 심하면 아니면 그냥 아파도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했는데 요즘은 수술을 안 하고도 웬만한 디스크라든지 척추병은 다 시술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수고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56살을 먹는데요. 네.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아파가고 4월 달에 예. MRI로 그 찍어보니까 결과가 디스크 파열에다가 협착으로 나오대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아파가고 모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예. 도수 치료를 한 2달로 받았거든요. 네, 어머니. 그리 해도 그냥 연애 그만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비슷하게 내가 왔어서. 지금도, 예, 지금 정세는 허리가 아프고 네. 많이 걸으면은 예, 예. 다리에 마비가 와갖고 예.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그 시술을 어떤 예. 뭐 시술 이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국소로 마취로 시키갖고 병원 용어는 풍선 강이라 부던가. 아, 풍선 확장술이요? 예. 네. 어머니 하고 나신 후에는 조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조금 아픈 게 좀 덜 하시고 호전이 있었나요? 예, 그리 하기 전에는 허리가 약간 굽어땡인데 그걸 하고 난 게는 허리가 좀 많이 펴지고. 예. 예, 예. 치료도 한 2달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갖고 또 일로 해서 그런 게가 연애 또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하우스 일 많이 하세요? 많이 무리해서. 우리 안 하는데 그래요. 좀 무리가 됐나 보다,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예.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신경성형술이라 그래서 안에 약만 넣어주는 이런 시술을 하고 유착만 없애주는 시술을 하는데 이제 신경길이 좁아져 있으면 우리 지금 하수도관이 만약에 막힌 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신경도 이렇게 많이 쓰고 하면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도 자라나고 이렇게 찌꺼기 같은 물질들도 이렇게 유착을 유발해가지고 신경길이 많이 좁아져서 그런 시술을 해가지고 길을 넓혀줘서 어머니 증상 좋아지도록 하는데 그 시술 자체를 한 거는 좋은데요. 그런 시술들이 대부분 환자에서는 또 많이 좋고 하지만은 또 어머니는 생각보다는 도수 치료도 받고 관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시는 일 자체가 어머니가 심하게 안 한다 하더라도 저도 뭐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비닐 하우스 일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또 겨울이고 이러면은 그 위에 이렇게 꺼지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 덮고 이렇게 내리고 하고 뭐 이렇게 일이 많은데 또 눈이 오고 하면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무리가 됐을 수는 있어요, 어머니. 근데 어떻든 지금 허리가 아프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협착증 그 문제도 있지만 오랫동안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 근육이나 또는 다리 근육이 이렇게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좀 살이 빠지고 좀 위축이 와요. 그래서 어머니 아마 도수 치료를 해서 허리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2달 동안 잘하셨는데 혹시 어머니가 조금 여유가 되시면 시간에 여유가 되시면 그런 도수 치료를 조금 더 받으시고요. 또 병원에 가셔서 또 괜찮다가도 그런 협착증이 있던 신경이 좀 무리하면 부을 수가 있거든요.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한두 번 받고 약도 한 1, 2주 먹고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새 타이어로 교환하고 엔진 오일도 갈아놨는데도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또 쓰면은 또 조금씩 탈이 나서 또 정비소를 가게 되는 것처럼 시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허리는 그걸로 치료 끝 이게 아니고 또 사이사이에 조금씩 안 좋은 거는 병원을 가셔서 그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나빠지기 전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 또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또 나빠지면은 이제 더 진행이 되면 그때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어머니가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한번 진찰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모시고 겨울철 척추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이때 어떤 치료들을 하게 되나요? 네. 방금도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인 저보다 더 뭐 풍선 확장술도 얘기하시고 네. 시술도 더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 크게 얘기하면 수술이냐 비수술이냐의 문제예요. 보통은 뭐 약도 먹고 보존적인 치료로 물리치료도 하고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경주사, 신경차단술도 하고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은 좋아져요. 한 2, 3주 정도.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낫고 계속 아프고 또 이전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다리까지 저리다든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수술 안 하면 그냥 억지로 참고 했던 것들이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시술들이 있는데요. 많이 하는 시술로는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라 그래서 꼬리뼈 쪽으로 특수 관을 넣어서 이제 안에 약물을 넣어주는 이런 시술도 있고요. 네. 또 튀어나온 디스크를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디스크를 쪼그라뜨려서 디스크의 부피를 감소시켜주고 또 압력을 줄여주는 이런 수액 성형술도 있고요. 또 요즘 많이 각광받는 풍선 확장술이라 해서 옛날에는 뇌나 또는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스텐트라 그래서 카테터를 넣어서 이게 풍선을 부풀려서 이렇게 혈류순환을 좋게 하고 혈전을 없애서 사람 생명을 구하고 하던 좋은 시술들이 우리 척추에도 이렇게 응용이 돼가지고 신경길 좁아진 거를 갖다가 넓혀주고 하는 이런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도 있고요. 네. 또 더 발달하다 보니까 약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이게 특수관에 1mm짜리 아주 초소형의 카메라가 있어서 내시경처럼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척추 내시경으로 안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디스크나 또는 유착 조직이 있으면 타겟팅을 해서 레이저로 쏘아서 없애는 그런 시술들까지 다양한 시술이 있는데요. 어떻든 본인한테 맞는 정확한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비수술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다리에 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대소변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이제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에 호전이 없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비수술적 요법으로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어서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우리 척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초기 단계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신경성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요.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꼬리뼈 쪽으로 얇은 바늘을 넣고 그 바늘 안으로 1mm 두께의 특수관을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그 끝을 위치시킨 후에 바깥쪽에서 특수 약물을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로 직접 보면서 신경 주위에 붓기가 빠진지 염증이 없어진지 치료를 하는데요. 요 약물 안에는 협착증일 경우에는 신경이랑 인대랑 유착 들러붙어 있고요. 디스크일 경우는 디스크나 인대랑 부드러운 조직들이기 때문에 유착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착을 없애는 유착 분해 효소가 있어서 일단 유착을 없애주고 또 신경이 자꾸 눌려지면 빨갛게 부어요. 그런 붓기를 빼고 또 주위에 염증 물질들이 있는 거를 중화시키고 씻어서 없애주는 시술인데요. 보통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 나는 혈압이 있다 또는 뭐 당뇨가 있다 또는 너무 고령이라서 그런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 하는 분들한테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급성으로 허리 통증이 아프다든지 또는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증상인 이런 분들에서도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 시술입니다. 네, 신경성형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비수술적 요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이 내려가는 길은 주통로인 척추관이 있고 옆으로 나가는 부통로인 이제 가지신경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정상 디스크 있는 부분은 신경길도 넓고 가지신경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아래쪽에는 있는 그림 빨간 원으로 된 이 점선으로 된 원에 보시면은 협착된
길이 좁아진 부위에는 신경도 눌려져요. 그래서 풍선을 넣어서 길을 넓혀주고 거기에다 약물을 넣어서 2차적으로 협착에 의해서 눌려졌던 부분에 신경 부어있는 그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줍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카테타에 풍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이런 카테타를 해서 넓혀줍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통로로 이렇게 척추관 자체도 풍선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신경길을 넓혀주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나가는 가지 신경이 나가는 부통로도 이런 식으로 넓혀주는 시술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는 이처럼 풍선 확장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위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 그러는데요. 저도 뭐 척추를 하는 의사지만은 이렇게 너무 현대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환자들도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하고 또 당일 오셔서 시술 받고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좋은 기술들이 하고 의사도 이런 거를 빨리 배워서 빨리 공부하고 또 환자분들한테 좋은 시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쁜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의 이제 레이저와 그리고 내시경이 첨가된 이런 첨단 시술인데요. 네.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 카테타가 이렇게 탈출된 디스크 있는 부분에 삽입이 되고요. 거기에는 3mm 두께의 관인데 위쪽에는 1mm 두께의 초소형 카메라가 내시경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1mm 두께의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우리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척추도 내시경으로 보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위쪽에 빨갛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척추신경이고요. 아래쪽에 하얗게 있는 부분이 탈출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있는 아래쪽에 6시 방향에 보면 녹색 불이 보이는데요. 이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 디스크 레이저를 맞으면 디스크는 쪼그라들거나 기화, 연기처럼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탈출된 디스크를 레이저를 쏘아서 크기를 감소시켜주고 직접 제거하는 이런 치료입니다. 오른쪽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시술을 하는데 이 시술 자체는 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이런 레이저라든지 또는 미세 내시경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할 수는 없고요. 주위에 옆에 여러 간호사라든지 이런 방사선 기사라든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수술했는데 또 시술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 병원 가면은 뭐 디스크 탈출한 것도 아니고 협장증이 뭐 조금 나와는 있는데 뭐 안 아프다는 괜찮다는데 나는 계속 아프다 이런 분들 실제로 이제 MRI를 찍어도 MRI는 영상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을 보면 그런 부위에 유착이 있는 이런 밴드라든지 또는 유착 조직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아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레이저로 태우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이전에 다른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그냥 레이저로 쏘아서 없앨 수가 있다면 수술까지는 필요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디스크가 탈출했을 경우 물론 양이 너무 많고 신경이 너무 압박이 돼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일정 부분 파열이 돼가 신경을 누르더라도 그 디스크 자체를 이렇게 부피를 감소시켜주고 또 신경 주위에다가 끝나고 나서 약물을 넣어서 신경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시술하고 난 직후에는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우리 산모들 아기는 없지만 배 가죽은 이렇게 늘어나 있어 볼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지나면 쑥 들어가서 원래 몸매가 나오는 것처럼 디스크도 싸고 있는 섬유테란 막이 시술한 직후에는 이렇게 막 구멍이 나 있고 레이저로 막 너덜너덜한데요.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은 쏙 들어가면서 원래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술 전에는 이분은 50세 여자분이고 네. 지금 빨간 화살표로 보이는 3번, 4번에 디스크가 나와서 왼쪽 다리랑 엉치랑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시술 후에 한 달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압박됐던 신경이 풀어지고 주위에 유착이 없고 염증이 없어지니까 통증이 많이 호전되고 지금은 이제 약해진 허리 근육 때문에 이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를 하든 뭐 수술을 하든 치료 후에 더 이상 허리 통증이 없다면 좋을 텐데 네. 재발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 의사들도 뭐 재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발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도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가 재발되도록 바라는 사람이 없고 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재발은 이렇게 뭐 의사가 덩어리를 제대로 제거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시술을 적당히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탈출된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만은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허리 관리의 문제도요. 네. 시술하고 나서도 환자분이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렇게 무리한 물건을 든다든지 무리하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든지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이렇게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요. 또 디스크 자체를 튀어나온 그 자체를 제거한 거지 안에 이렇게 퇴행된 부분 자체는 또 충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더라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외래로 오셔서 한두 달 정도는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또 허리 이런 교육도 병원에 좀 받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성보 선생님 모시고 겨울철 척추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전화했는데요. 네. 이제 언제부터 허리가 아프셨어요? 이 허리 아픈 데는 오래됐습니다. 군대에서 때는 다쳐가지고요. 네네. 지금 75인데요. 네네. 허리 아픈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심하게 아픈 데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되셨고 뭐 허리만 아프세요? 아니면 다리도 또 좀 아프고 하세요? 이 허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예예. 뼈 사이에 디스크 들어가는 게 아니 있습니까? 예예. 그게 제일 밑에 응치 쪽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인가 그게 뼈가 같이 붙어가 있어요. 아. 그 지금 어떨 때 주로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뭐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을 때는 별로 뭐 아픈지를 모르겠고요. 예. 서 있다거나 걸음을 걷는다거나 하면은 조금 가다가 주저앉아야 돼요. 주저앉아야 되고. 혹시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말고 좀 더 정밀한 CT나 MRI나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예, MRI 옛날에 처음에 그 병원에 전한다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예예. MRI도 찍고 다 찍어봤거든요. 예예. 찍어보니까 이제 뼈 사이에 그 디스크 들어가는 자리 그게 한 두 군데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 혹시 디스크가 붙어 있는데 디스크가 일정 부분 남아 있는 디스크가 얼마 없는데도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뼈가 관절이 나빠져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불안정증이나 아니면 뭐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져서 좀 많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고요. 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옛날 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예. 이렇게 디스크가 자꾸 닳아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디스크는 그 자체가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에 뭐 자기 역할이 없는 구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 허리 전체 5개 중에 밑에 2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별로 높지도 않은 둔턱을 지나가는데 쇼바가 없으니까 막 허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충격이 오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을 우리 쿠션이 못 받쳐주면 허리 근육에 자꾸 대신 가니까 허리 근력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없다 보니까 주신경은 그래도 좀 이렇게 허리가 굽고 이런 상태로 그냥 적응이 되는데 가지신경이 나가는 길도 디스크가 있어야 이 위아래 뼈 사이 이 공간으로 가지신경이 나가는데 너무 좁아지니까 이 신경 자체도 눌려져서 골반이나 이런 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
첫 번째로는 오늘도 뭐 여러 비수술적 말씀을 하시는데 신경 성형술 같은 이런 시술을 해가지고 일단 그 상태가 그렇게 많이 안심하고 아버님이 그런 비수술적 시술을 안 했다면 그런 시술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산다 이런 거 한 것처럼 약해진 허리 근력을 그럼 뭐 디스크가 없으면 신경 일단 이렇게 부어있는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고 좀 아픈 걸 없애고 두 번째는 근력 자체를 좀 강화시켜주는 운동들 아까 말씀드린 도수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헬스장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좀 걷다가 뛰다가 해가지고 이런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고요. 또 뭐 이렇게 당기는 이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아버님.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옛말에 노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있다.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 이런 운동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당장 허리가 아프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요. 똑같은 얘기. 뭐 닭이 먼저는 달걀이 허리가 아프니까 못 하는데 또 안 하면 또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아버님 뭐든지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늘려가고 처음에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뭐 보름 만에 뭐 하나도 안 아프고 그렇게는 안 되겠죠.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면 좋아집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뭐 완치는 될 수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뭐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근력이 약해지고 디스크가 달아 없어지면 조금의 불편감은 참고 그 생활을 하셔야 되고 100% 이렇게 완치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근력이 좋아지고 또 관절에 힘이 조금만 붙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통증이 점점 없어지고 또 아버님이 이렇게 식사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뭐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백질 근육을 만들어주는 이런 단백질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이런 육류나 이런 것들도 드시고 또 뼈를 단단하게 하는 이런 뭐 갈비탕이나 뭐 사골 이런 것들도 좀 드시고 그런 식이 조절도 같이 해주시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척추질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척추질환 치료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시고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 근력 인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척추 강화성 운동을 하는 건데요.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라 그래서 또 슬링 운동이라 그래서 특수한 이런 끈이라든지 또는 매뉴얼로 손으로 마사지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은 곳에 있는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손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평지에서 바르게 걷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든지 그렇지만은 너무 욕심만 앞서서 무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할 때는 바른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바른 자세들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척추 질환으로 인한 통증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하거나 외부 충격이 나도 척추 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척추 질환이 재발하거나 또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겨울철 많은 이렇게 사고들이 있죠. 특히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허리 자체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근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력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평소에 꾸준한 그런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의 이게 평형 감각도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면 하고 그냥 바로 넘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균형 감각, 평형 감각이 좋은 분은 날쌔게 싹 돌아가지고 탁 이렇게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꾸준한 운동을 해서 허리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키운다면은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좋기 때문에 부상을 이렇게 입더라도 최소한의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빙판길이나 또는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낙상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심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겨울철에는 넘어져서 이 골절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척추 골절도 또 유의가 필요하겠죠? 네.
겨울철 되면 유난히 이제 척추 골절, 척추 압박 골절이라 그러는데요. 네. 우리 팔다리뼈는 이렇게 얼음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또는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선상골절이라고 해서 똥강 이렇게 부러지는 반면에 척추뼈는 깡통 캔이 찌그러드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뭐 넘어져도 엉덩이에 멍 좀 들고 아유 좀 아프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게 골다공증이 있다 보니까 척추뼈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충격에도 척추뼈가 내려앉는데 뭐 허리뼈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허리가 아프고 막 골반이 아프고 이랬는데 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제 등뼈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등도 아프지만 옆구리 갈비뼈가 자꾸 아파가지고 아 이게 뭐 갈비뼈가 금이 갔나 이러는데 이게 갈비뼈가 척추뼈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방사동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이 뼈가 더 이렇게 내려앉아서 신경을 눌러서 갑자기 막 병원에 실려오시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장년층 이상일 때는 꼭 1년에 한 번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네. 본인이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골다공증이 심하면 요즘은 약뿐만 아니라 좋은 주사들도 많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 명절 때 또 잘 보내야지 재발이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 주부님들이 설 명절 되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남자라서 설 명절 되면 저는 뭐 아래 목에 앉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주부님들은 음식 장만하느라 늘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거나 뭐 다른 일하시는 거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꼭 바닥에 앉아야 될 것 같으면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설거지 많이 하잖아요. 네. 설거지 하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발판을 하나를 둬 가지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허리에 무리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또 명절이 되면은 뭐 그동안 반가웠던 친지분들이나 또는 가족분들 만나러 장시간 운전을 해서 고향에 가시는데요. 이런 장시간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등을 시트에 이렇게 깊숙이 댄 상태에서 느긋하게 운전하시고요. 네. 꼭 뭐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정하셔서 이렇게 틈틈이 휴게소도 들르고 또 내려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렇게 허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가지는 않죠. 참다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웬만큼 뭐 아파도 환자분들이 뭐 허리는 막 늘 아플 수 있다. 뭐 저번에도 뭐 아팠는데 뭐 그 여러 하니까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약만 드시거나 파스만 붙이거나 이래서 이따가 병을 더 키워서 이렇게 부축받거나 아니면 실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꼭 이렇게 병원을 빨리 오셔야 되는 경우는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네. 또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응급으로 병원을 빨리 오셔야 되고요. 또 이전에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요번에는 다리도 아프면서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자꾸 쩔뚝쩔뚝거리게 되고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또 허리 아픈데 이상하게 이전에 비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네. 대변이 잘 안 나오는데 또 심한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인데 변실금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저긴데 화장실 문 앞까지 갔는데 갑자기 변을 이렇게 실례를 하게 돼가지고 되게 민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병원을 오셔야 되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에 살이 다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밤에 자는데도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고 발바닥이나 이런 데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고무 같아가지고 아무리 꽂았고 뭐 해도 나무에 살 같고 이렇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에 염증이 신경다발에 지주막염이라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빠지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오셔서 진찰을 하고 뭐 환자분들 얘기하면은 아유 병원 가면 MRI 찍어야 되고 MRI 찍으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허리는 네. 손 대면 안 된다 하던데 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추세들이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도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꼭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바깥 활동도 줄고 또 운동량도 줄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추워도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좋은 운동들 평소에 이제 많은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평지에서 걷기 운동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자세로 걷는 거 좋고요. 네. 그다음에 수영도 자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형이나 이런 건 좋은데요. 너무 막 이렇게 저병같이 막 펄떡펄떡 물 안에서 큰 운동을 하시는 이런 운동들 조금 삼가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가벼운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은데요. 그에 반에 이렇게 골프라든지 또는 테니스라든지 또는 뭐 배드민턴이나 스쿼시 같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틀면서 한쪽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운동들은 적당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겨울철 척추 건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을 때 아주 꼭 필요한 것들 많이 이렇게 절실한 것들인데요. 바로 공기하고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척추도 평소에는 모르다가 아파봐야 이 척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요. 이 척추 질환이 있는 분들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하고 또 시술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질환,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완쾌해서 평생 그 질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 그 질환 때문에 너무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이라고 이렇게 늘 참고 견뎌야 되는 질환이 아니고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실내외 기온차가 크면 겨울 두통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는 편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를 동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겨울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에서 7도 정도로 조절하고 또 환기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